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스위치를 환하게 켜드리는 백세 스위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병원 검진 결과표에서 대사증후군 주의 혹은 위험군이라는 문구를 보고도 아직 약 먹을 단계는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며 무심코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당장 몸 어디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는 병이 아니기에 많은 분이 방치하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이를 침묵의 살인자 혹은 심혈관 질환의 전초기지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어느 날 예고 없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심근경색으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하셔도 대사증후군이 무엇인지, 내 몸의 수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병원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 습관만으로 이 위험한 스위치를 끄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게 될 것입니다. 약 20분 동안 이어질 이 깊이 있는 건강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혈관과 세포를 다시 젊게 되돌리는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 스위치 지금 바로 올립니다. 먼저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그 개념부터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고 남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바로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 이 대사 과정에 병목 현상이 생기고 톱니바퀴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몸속에 당분이 쌓이고 기름기가 혈관을 막으며 혈압이 오르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에 젖을 연료가 들어가고 엔진 오일은 떡이 졌으며 배기구에서는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데 정작 차는 아직 굴러가고 있어서 운전자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상태와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단일 질병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복부비만 같은 위험 인자들이 한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들이 모였을 때 발생하는 파괴력은 각각의 질환이 따로 있을 때보다 수십 배나 강력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 때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판정하는지 그 5가지 측정 항목과 정상 범위를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검진 결과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꺼내서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복부비만입니다.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둘레가 핵심입니다. 한국인 기준으로 남성은 90cm 약 35인치, 여성은 85cm 약 33인치 이상일 때 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피부 아래에 쌓인 피하 지방보다 장기 사이사이에 낀 내장 지방의 양을 측정하기 위함인데 이 내장 지방은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뿜어내어 우리 몸의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혈압입니다. 수축기 혈압 13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5 이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고혈압 진단 기준인 140에 90보다 더 엄격한데 그 이유는 대사증후군 단계에서부터 혈관 관리를 시작해야만 치명적인 혈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공복 혈당입니다. 8시간 이상 금식 후 측정한 혈당 수치가 100 이상인 경우입니다. 보통 126부터 당뇨라고 하지만 100에서 125 사이는 당뇨 전 단계로 보며 이는 이미 우리 몸의 인슐린 조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중성지방입니다.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기름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이 수치가 150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중성지방이 많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결국 혈관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마지막 5번째는 HDL 콜레스테롤, 즉 착한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남성은 40 미만, 여성은 50 미만일 때 문제가 됩니다. HDL은 혈관 속의 기름기를 수거해서 간으로 보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혈관을 청소할 인력이 부족해 혈관이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이미 대사증후군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왜 우리 몸에 이런 대사증후군이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범인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우리가 설탕, 하얀 밀가루,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자주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가 문을 열어 당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혈액 속에는 갈 곳 없는 당분이 넘쳐나고, 우리 몸은 이 남은 당분을 독성이 강한 지방 형태로 바꾸어 배에 저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뱃살이 나오고 피가 탁해지는 대사증후군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혈당을 소비하는 공장인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이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공장은 줄어드는데 원료만 계속 들어오니 온몸에 쓰레기가 쌓이는 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대사증후군의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에너지를 몸에 축적하려는 성질이 있어 복부 비만을 유도하고 혈압을 높입니다. 또한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며 수면 리듬을 망치는 습관은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기능을 떨어뜨려 밤마다 야식을 찾게 만듭니다. 결국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감소증,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우리의 대사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질병으로 가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 단계이자 동시에 생활 습관만으로 충분히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약 없이 대사증후군을 극복하고 전신 건강 스위치를 다시 켜는 확실한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단 스위치입니다.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는 것은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탁에서 가장 먼저 젓가락이 가야 할 곳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어 장에 식이섬유막을 형성한 뒤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탕이 몸에 들어와도 식이섬유가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으로 늘려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천천히 씹는 행위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훌륭한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 스위치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식후 15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가벼운 산책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는데, 이때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우면 이 당분이 고스란히 뱃살로 변합니다. 하지만 식후 15분 이내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우리 몸의 커다란 근육들이 혈액 속 당분을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해버립니다. 즉, 혈당이 지방으로 변할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해보세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태우는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의 크기를 키우면 평소와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찌고 혈당이 안정되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수분의 스위치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돌려주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깨끗한 물을 수시로 마시면 혈액의 농도가 조절되어 혈압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해주고
잠자던 장기를 깨우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인슐린 체계를 리셋하고 세포 속에 쌓인 독소를 청소합니다. 숙면이야말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항염 치료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사증후군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수치가 높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더 큰 병으로 가기 전에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수치를 수첩에 적어두고 정기적으로 체크해보세요. 허리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공복 혈당이 5씩 낮아질 때마다 여러분의 수명은 1년씩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당장 믹스커피 한 잔을 줄이고 식사 후 소파에 눕는 대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12분간의 긴 시간 동안 대사증후군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강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스위치를 켜드리는 100세 스위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차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활기찬 100세 인생 보내세요.